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제 대학별로 2026학년도 재외국민 전형의 모집 요강들이 서서히 발표가 되고 있죠. 아직은 이제 고려대학교만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지만 고려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발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외국민 전형은 준비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5월에 발표가 돼도 국내 수시 전형은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재외국민 전형은 5월에 재외국민 전형의 모집 조항 발표되고 난 다음에 7월 7일서부터 원서 접수니까 불과 2달째 남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의 모든 과정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준비를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의 약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의예과를 희망하죠. 하지만 의예과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사실은 의대는 IB 성적이 44나 45점을 맞는다, 또는 예를 들어서 SAT를 16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어느 대학교에 꼭 의대를 붙는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대와 약대를 번갈아 원서를 쓰는 경우도 많고, 또 연세대나 고려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약대를 상향 지원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약대가 오히려 의대보다는 선호도나 접근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올해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의 방법을 보시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중고교 과정 해외 이주자는 올해 어떤 변화들이 있냐? 첫 번째는 보니까 이화여대 약학과가 올해 선발한다는 점 가장 중요하죠. 이화여대 약학과는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1단계 배수가 10배수예요. 아마도 경쟁률이 높아봤자 20대 1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20대 1이라고 생각하면 1단계의 경쟁률은 불과 2대1 정도의 경쟁률과 되지 않겠죠. 1단계 10회수 서류평가 100% 이후에 면접 30%를 반영하고요. 두 번째, 차의과학대학의 약학과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3명을 선발하게 되고 서류평가 30%에 면접 70%를 반영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7, 그 다음에 과탐 한 과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류평가의 영향력은 좀 약하지만 지필고사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지필고사의 장점이 있는 부들이 중도 귀국자라든가 고등학교 졸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이과대 약학과를 우리가 노려보실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계명대학교 약학과가 올해 신설이 되어졌다는 점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2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1단계 배수 5배수 서류평가 100%, 2단계에서 면접 4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은 일괄 합산 방식에서 다단계 방식, 다시 말하면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2단계 면접을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1단계 서류평가만 통과한다면 그만큼 2단계의 면접을 통해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가천대학교는 10배수에서 7배수로 배수를 줄였고요. 우석대학교는 작년에 일시적으로 약대 선발 인원이 4명이었지만 올해는 2명으로 원상태로 되돌리도록 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의예과의 선발은 없습니다. 약학과는 입학 정원의 약 10%로 해서 전교육과정 해외 시자를 포함하여 같이 선발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올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6학년도 3년 특례 약대의 변경사항은 첫 번째 이화여대 약대 선발한다. 차이과대 약대 다시 부활했다.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 약대 선발이 신설이 되어졌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다단계 정식으로 바뀌었다는 점, 가천대학교는 1단계 배수를 7배수로 축소했다는 점이고, 우석대학교는 모집 인원을 2명으로, 그 다음에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의예과는 선발하지 않지만 약학과는 3년 특례와 12년 특례를 통합하여 선발한다는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세대학교는 정년 기준으로 해서 1명을 선발하고 약대가 8월 31일이 면접일이고, 중앙대학교도 1명을 선발합니다. 8월 15일이 면접일이었고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의예과와 약학과를 합쳐서 모집 인원이 5명이에요. 5명.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의대 2명, 약대 3명을 선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3명 정도 선발할 가능성이 높고 가천대학교 약대 선발 인원은 1명이고 면접일자는 7월 24일, 고려대 세종은 3명 모집에 8월 13일이 면접일이고요. 차이과대학은 아직 면접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진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명을 선발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3명 모집에 서류평가 100%이고 그 다음에 덕성여대는 8명 모집에 서류평가 100%. 계명대학교가 올해 신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는 5명을 선발하긴 하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과 12년 특례를 합산해서 5명이고 대구카톨릭대학교는 1단계 필기고사를 보죠. 필기고사는 8월 13일에 전년 기준으로 받고 필기고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8월 29일에 면접고사를 받습니다. 우석대학교는 필기고사로 국어, 생물, 화학시험을 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차이과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을 언제 보느냐? 첫 번째는 대학에서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고,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가 통과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을 보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면접일자는 수능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지원 학생들 모든 학생들에게 면접을 본다 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우리가 7월 7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바로 면접을 보고, 그리고 그 면접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류와 면접으로 해서 합격생을 순서를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최저 충족한 학생들을 합격생으로 골라내는 방식으로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려고 하면 기간이 너무나 뒤로 밀리기 때문에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의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이과대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서류나 면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3년 특례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중앙대, 이화여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차이과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우석대학교가 약대를 선발하고, 올해가 신설이 되어진 약대는 이화여대,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교,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가 올해 신설이 되어졌다는 점이 특징이고, 이렇게 약대가 신설이 되고 약대의 모집 인원이 늘면 어떤 것이 영향을 받게 돼요? 당연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고려대에서 약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은 연세대, 고려대를 대부분 어디에 썼을까? 대부분 바이오나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의 학과들의 원서를 썼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점들도 우리가 원서를 쓸 때 좀 더 알고 원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자, 12년 특례는 어떤 과정의 변화들이 있는지, 대학들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12년 특례에서는 첫 번째는 3년 특례와 마찬가지로 이화여대 약학과가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1단계 10회수, 2단계에서 면접 30% 발령하고요. 계명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약학과 2명을 선발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은 다단계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대구카톨릭대학교니까 3년 특례와 12년 특례와 동일하죠. 변화의 방법은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차의과학대학은 3년 특례 전형에서만 약대를 선발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세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했지만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숙명여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년 특례에서는 선발하지 않지만 12년 특례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약대를 선발하고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계명대학교가 올해 신설이 되어진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표시가 되어지지 않은 인원들은 12년 특례는 어차피 3년 특례를 기준으로 삼되 약간 명 정도를 선발하기 때문에 3년 특례와 동일하거나 플러스 1명 더 많은 숫자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보시는 것처럼 다단계 전형이죠.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물론 서류평가 100% 있기도 하지만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을 보면 면접은 의학과와 마찬가지로 약학과는 첫 번째는 지성 면접이죠. 생명과학 그리고 화학과 관련해 되어진 지성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심은 기반의 MMI 면접, 상황 재심은 면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이 세 가지의 형태로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원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 과정 해외 입사
3년 특례 같은 경우에 실제 어느 정도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시게 되는데, 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 덕성여대, 우석대 중에서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는 덕성여자대학교. 8명 선발했는데 대략적인 경쟁률은 12대1, 그 다음에 덕성여대가 10.63의 경쟁률이고요. 우석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필고사를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지원이 부담이 많이 돼요. 특히 이렇게 우석대학교나 대구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좀 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의 학력지표나 표준학력지표에 대한 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구카톨릭대학교나 우석대학교 지필고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시면 좋아요. 예전보다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줄었고 지필고사의 합격 컷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만큼 예전에는 1년 정도 시간 걸렸다. 그럼 요즘에는 6개월 만으로도 3개월 만으로도 가능한 게 지필고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년 특례 전형의 경쟁률도 보도록 할게요. 실제 어느 정도 원서로 이루어졌냐?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숙명여대, 가천대, 인제대, 대구카톨릭대, 우석대학교 이렇게 보시게 되어지는데요. 연세대학교는 29명이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48명이 지원했는데 우석대학교 보시면 7명이에요. 그만큼 12년 특례는 아무래도 더 3년 특례보다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지원 인원이 많았었던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면접 안 보죠? 서류평가 100%고 또 대학도 성균관대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에 몰리는 경향이 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3년 특례, 12년 특례는 기본적으로 서류평가 100%이거나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을 봐요. 그 서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학력지표죠. 학력지표라고 한다면 IB 성적, A레벨 성적, 그 다음에 GPA 성적 또는 AP 성적, SAT나 또는 ACT나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이런 학력지표, 표준화 학력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이렇게 학교 프로파일이라든가 또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의 작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특례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학업적인 역량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류의 작성과 구성도 합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IB 성적은 어느 정도 되어져야 그래야 약대에 합격할 수 있을까? 물론 대학들마다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 또는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라고 한다면 약대에 합격을 하기 위하면 최저선의 IB 성적은 42점. 일반적으로 43점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만 실제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대략적으로 42점 정도까지도 원서 지원을 노려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A레벨 같은 경우는 보통 A와 A 플러스 정도의 비율이 약 28% 정도 되니까 당연히 A나 A 플러스의 구간 내에 있어야만 실제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P 같은 경우도 AP 학교라고 한다면 내가 AP 학교면 적어도 5개에서 한 10개 정도 사이에서 만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내가 AP 학교가 아닌데 AP를 이슈했다고 한다면 약대와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과목이 있겠죠.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나 캘큘러스, BC 같은 이런 과목들이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학 계열에서 중요한 게 공인어학 성적이에요. 내가 약대에 합격을 한다. 그럼 당연히 대학에 가서 뭘 공부하니까 영어를 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영어 구사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필 성적, 토플 성적 또는 탭스와 같은 공인어학 성적들이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 약대에 지원한 학생들은 적어도 114, 115점 이상의 토플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HSK나 델레 같은 이런 성적들도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약대 파이널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해요. 첫 번째는 7월 7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원서 접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7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월수금 오전에 10시부터 1시 총 11회입니다. 10회가 아니라 11회. 한 번에 6명 정도로 해서 지성면접 준비로, 지성면접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 특강을 진행합니다. 우석대학교 약대나 대구카톨릭대학교 약대 또는 우석대 한의대, 대전대 한의대가 바로 이 대상이 되고요. 이렇게 지필고사의 수업은 생명과학은 월, 수, 금, 그 다음에 화학은 화, 목,
이렇게 해서 이틀로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 말고도 1대1 화상이나 1대1 방문 수업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약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보다 약대가 훨씬 더 기회가 많아졌어요. 올해는 차의과대학도 새롭게 부활했죠. 이화여대 약대 선발하죠. 그 다음에 또 계명대학교 약대 선발하죠.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면 그만큼 입결이 낮아지고 경쟁률이 낮아지고 실제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대학 결정, 학과 결정, 서류 준비 중요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면접에 대한 대비 중요하니까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